돈 벌고 싶으세요? 5분만 투자하세요. 돈 되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파트너TV의 임소장입니다. 오늘은 6.17 부동산 대책 청주시 대책 방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저는 세종시에서 부동산을 경영합니다. 제가 처음에 세종시에 입성했을 때 조정대상 구역이었습니다. 조정대상 구역만 돼도 여러가지 규제와 제약이 많았는데 현재는 2017년 8월경에 투기과열지구로 완전 지정이 돼서 여러가지 규제와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청주에서 처음에 부동산을 경영했습니다. 처음에 와서 세종시로 왔을 때 규제가 너무 많아서 거기에 대한 게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 청주시가 조정대상 구역으로 바뀜으로써 어떠한 부동산 변화가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천천히 들어보시면 분명 도움되실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대응 방향이라고 해서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의 보호 아래 원칙 아래 주택시장의 과열 요인을 차단하고 기존 대책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1번부터 6번까지 가장 요점 정리한 것입니다. 1번 비규제 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 대전, 청주 대부분의 지역을 조정대상 지역 또는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합니다. 자, 여기서 수도권과 대전 같은 경우는 좀 이해가 가지만 청주 지역은 아직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청주 지역은 최근에 대전과 세종 주변의 청정지역으로 최근에 외부 투자인이 몰린 건 사실입니다. 사실 약간 올랐던 상태에서 방사선 가속기라는 개발 호재로 갑자기 급등했습니다. 물론 그런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 조정대상 지역으로 넣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전 아직까지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개발 호재로 인해 상승되는 서울국제교류 협력지구 인근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 지역을 지정 추진합니다. 자, 이건 서울 지역이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3번, 갭 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및 전세자금 대출 규제 강화합니다. 요 갭 투자에 대한 내용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 이주택자가 담보대출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 투자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갭 투자를 차단하는 요인이죠. 사실 이번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전에 찌라시가 좀 돌았었습니다. 거기에는 더 강력한 규제가 써 있었었는데 그나마 이 정도로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자, 4번,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정비사업 조합원의 분양 요건을 강화하는 등 재정비사업 규제를 정비합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에 해당합니다. 사실 대전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이 지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종, 청주 이런 지역은 아직 재정비 사업이 아직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아서 이거는 거의 수도권에만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5번,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의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투자 유인을 억제하고 과세체제를 정비하여 법인을 통한 세금 회피를 차단합니다. 요거는 법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국에 있는 법인의 부동산 매매업에 대한 것을 차단한다는 것입니다. 거기 안에는 뒷부분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법인에 관한 그 양도소득세율과 종부세 등 이런 걸 좀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6번째, 12, 16 대책 및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후속 조치를 조속히 차질 없이 추진한다. 이거는 대책마다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럼 청주시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정은 2020년 6월 19일입니다. 충북에는 청주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20년 6월 19일. 자, 주 5번에 보시면 낭성, 미원, 가덕, 남일, 문희, 남이, 현도, 강내, 옥산, 내수, 북이면 제해입니다. 이쪽 지역은 아파트가 거의 없는 지역입니다.
거의 전원주택이 많이 지어져 있고 약간 시골 쪽의 느낌입니다. 그리고 청주로 편입되기 전 청원군으로 군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와 뭐 투기 뭐 이런 거와는 좀 거리가 먼 지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시면 청주 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조정 대상 지역에서 발생되는 효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주시는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 면을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맨 위에 있는 2줄입니다.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LTV 0% 보이시죠? 예를 들어 복대동에 있는 아파트를 한 채 보유하고 있는데 율량동으로 이사 갔을 때 율량동에 있는 아파트 가지고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두 번째, 1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자, 예외 기존 2주택 1년 내 처분 및 전입 조건, 그리고 뒤에 읽어보시면 됩니다. 무주택 자녀 분가, 부모 별거 부양 등의 이런 예외 원칙이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거를 처분 조건입니다.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해서 이사 가실 아파트에는 대출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 고가주택. 고가주택은 시가 9억 초과를 이야기합니다. 고가주택 구입 시 실거주 목적 제외로는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자, 예외로 보실 때 여기는 조정대상 구역이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가 구입 후 2년 내에 전입, 1세대가 기존 주택 2년 내에 처분 및 전입 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처분 및 전입 조건입니다. 요거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조정대상 지역의 LTV는 9억 이하는 50%, 9억 초과는 30%의 LTV가 나오고요. 기본적으로 DTI는 50%의 대출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사업자 대출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기 읽어보시면 주택 매매업, 임대업 이외의 업종사업자의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 기업 자금 대출 신규 취급 금지입니다. 자, 다른 대출을 이용해서 주택을 구입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사업자 대출의 LTV 9억 이하는 50%, 9억 초과는 30%,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자, 세제 정비 사업. 자, 요 면에는 이 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주택 양도세의 중과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배제한다는 내용입니다. 결국엔 투기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자, 2주택자는 플러스 10%를 양도세를 더하고요. 3주택자는 20%를 더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10 플러스 10% 플러스 20%는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소유했을 때만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 청주 지역에 주택이 한 채 있고, 예를 들어 뭐 청원군이나 뭐 아까 그 조정대상 구역에 되지 않은 아파트들은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아파트가 있었을 때 양도소득세가 중과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2020년 6월까지 10년 이상 보유주택 양도시 중과세 배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 그러니까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거는 공제를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중요한 거 여기 또 있습니다.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여기 보시면 양도소득세가 더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조그맣게 나왔는데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을 때 세제가 어디에 해당을 하시는지 정확히 판단을 하시고 파실지 안 파실지를 정확히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일반 세율이었을 경우 예를 들어 뭐 20에서 30%에 해당이 된다. 근데 하지만 여기 조정대상 구역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을 땐 플러스 10%를 더하니 그거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2주택자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자, 요거는 종부세에 추가되는 내용인데 사실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요거 잘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2주택 이상 보유자 보유세 세부담 상향. 자, 2주택자는 300%,
3주택자는 300%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는 위에 되는 보유세에 해당하시는 거기 때문에 잘 체크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일시적인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 자, 기존에는 2년 내에 양도하시면 됐었는데 요번에 요거에 해당하시면 변경됩니다. 1년 내에 신규 전입 및 1년 내에 양도하셔야 됩니다. 요것도 사실 굉장히 큽니다.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에 2년 내에 양도하셔야 되는데 조정대상 지역으로 됨으로써 1년 내에 양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양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이 있습니다. 1지역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뭐냐면 내가 분양권을 가졌을 때 예를 들어 전에는 분양권 전매가 됐었는데 1지역에 해당이 되신다고 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분양권을 팔 수가 없습니다. 요거 잘 체크하셔야 되고요. 2지역 1년 6개월, 3지역 공공주택지 1년, 민간주택은 6개월의 전매 제한이 있습니다. 자, 요거 참고하시고요. 자, 기타 3억 이상 주택 수입 시 자금 조달 계획서 신고 의무화. 요거는 아마 처음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건 뒷부분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기존 주택 보유 현황 및 현금 증여 등 신고 항목이 확대되고요. 투기가율지구는 6억 초과 시 증빙 자료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럼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 같이 거래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것을 제출해야 됩니다. 이 자금 조달 계획서는 제가 뒤편에 요 다음에 바로 설명드릴 건데요. 주택 구입할 때 현금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주택을 처분하고서 옮기냐 그 자금 출처를 정확히 밝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의 제출 대상 확대. 현행에는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이 투기가율 지역 조정 대상 계획 내에 3억 이상만 요 자금 제출 대상에 해당이 되었는데요. 요번에 개선되면서 투기가율지구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주택을 거래했을 경우에는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토록 합니다. 적용 시기에는 개정 후 즉시 2020년 9월부터 해당합니다. 자, 자금 조달 계획서란 주택법이 시행한 시행 규칙에 의한 자금주택 조달 계획서를 행정에 대한 서식입니다. 제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와 같이 저는 세종시에 있어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거의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3억 이하가 없기 때문에 거의 매매계약서를 쓸 때는 거의 매일 씁니다. 자, 보시면 요거 서식입니다. 제가 보시면 여기 이름 쓰시고 뭐 나머지 인적사항 넣으시고요. 요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기 자금, 자, 예금액이 얼마냐, 뭐 상속금액이 얼마냐, 주식 얼마냐, 뭐 그 밖에 자금이 얼마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보통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여기입니다. 부동산 처분대금 그 소개. 이 금액이 정확히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차입금에 대한 것은 뭐 주담보를 했느냐, 신용대출을 했느냐, 뭐 그 밖에 종류를 넣으시고 주택 기존 여부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고 예를 들어 전세가 들어가 있을 경우 전세 금액을 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입주계획. 자, 이걸 쓰는 이유는 자금에 대한 흐름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됐는지 혹시 예를 들어 블랙마켓에서 그런 돈이 흘러왔는지에 대해서 그런 걸 체크하기 위함입니다. 하여튼 여기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라는 이유는 투기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어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면, 자, 주택담보대출 전입 처분 요건의 강화,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다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주택 같은 경우에는 투기가율 지역 내에 9억 이상 초과 구입을 위해 했을 경우 1년의 전입 의무가 있었습니다. 조정대상 지역은 2년 내였는데요. 요번에 바뀐 내용은 전 지역 내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에 전입의 의무를 부과합니다. 청주는 조정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도 해당이 됩니다. 자, 적용 시기는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자, 다만 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자,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을 받습니다.
요거는 이제 예외 규정이기 때문에 요건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1주택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년 내 주택을 처분 및 전입을 부과했었는데 개선 내용에는 6개월입니다. 전규제 내역이기 때문에 여기도 청주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요거 보시고 적용 시기는 2000년 7월 1일부터 아까 예외 규정 같이 예외 규정도 마찬가지로 계약금 내고 매매 계약 체결하고 했을 때는 종전 규정에 적용을 받습니다. 다음으로 보금자리론 실거주 요건 대출 규제라는 제목입니다. 보금자리론 대상으로 실거주 요건을 부과합니다. 사실은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전입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요. 자, 요번에 개선된 내용을 보시면 보금자리론을 받았을 경우 3개월 내 전입하고 1년 이상 유지하는 조건입니다. 위반 시에 대출금을 회수합니다. 사실 요거는 제가 본 적이 한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입하고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자, 요거 적용 시기도 2020년 7월 1일이고요. 자, 요거는 이제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자, 전세자금 대출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여기 보시면 금액이 좀 작아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현행에는 보증별로 차이가 있어 1주택자는 갭투자 용도로 활용을 했었는데, 자, 개선된 걸 보시면 1주차 대상 전세 대출 보증 한도를 2억으로 인하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 한 주택이 있는 사람은 다시 전세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거의. 하지만 요번에 개선된 내용을 보시면 2억으로 인하했습니다. 요거 역시 이제 적용 시기에는 주택보증공사 내규 개정 시행일 이후 전세대출 신규 신청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자, 대출에 대한 한도가 좀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법인 대출 규제 및 양도소득세 인상. 자, 요 숨은 뜻은, 자, 법인으로 더 이상 주택을 사고 팔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대출 규제하고 양도소득세를 인상하면 거의 지렛대를 이용해서 사고 팔고를 거의 많이 하는데 이제 더 이상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에 간단히 살펴보면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의 금지. 자, 예전에는 이만큼 해줬었다는데 개선된 내용을 보면 주담배는 더 이상 이제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적용 시기는 2020년 7월 1일부터. 저 위에는 종전규정, 이 예외규정 한번 보시고요. 법인에 대한 세제 보완. 자, 보유세를 인상한다는 내용입니다. 그전에는 합산하여 공사를 했다는데 최고세율을 더 높인다는 이야기고요. 자, 법인 대출 규제 및 양도소득세 인상. 사실 법인으로 주택을 사고 팔면 사실 양도차익에 대한 부분 10%와 법인세 10%를 거의 냅니다. 법인세에 대한 10%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양도소득세를 더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 6억 폐지. 자, 개선 내용에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 종부세 공제를 폐지한다 라는 내용이고요. 자, 3번 법인의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신규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 자, 그 전에 8년 장기 임대주택 종부세 비과세였는데 이번에 법인은 2020년 6월 18일 이후 조정 대상 지역에 8년 장기 임대하는 주택은 종부세를 과세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법인에 대한 마지막인데요. 법인 대출 규제 및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게 굉장히 큽니다. 자, 법인이 가지고 주택을 매매한다는 이야기는 기존의 양도소득세를 좀 더 줄인다는 내용인데요. 자, 보시면 현행 법인은 법인세율을 10%에서 25%에 10%의 추가 적용을 했었는데, 자, 개선 내용을 보시면, 자, 법인시 추가세율을 20%로 인상하고 법인이 2020년 6월 18일 장기 임대주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적용 시기는 2021년 양도세. 자, 매매업 관리 강화. 그냥 요거는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제가 앞전에 이야기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와 종부세를 더 합쳐서 법인에 대한 그런 투기를 하지 말라는 내용이 깔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거를 더 관리하고 양도소득세도 더 부과하고,
그래서 투기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돈 되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조정대상 지역으로 부동산 효과에 대해서 제가 요점을 적어놨습니다. 9가지. 자, 위에서 다 설명드린 내용이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2주택자는 기본세율이 10% 중과했고요. 3주택자는 기본세율이 20% 중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양도하실 때 잘 체크하셔서 양도소득세 절세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다주택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2주택 이상일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배제됩니다. 자, 3번부터 6번까지는 자, 분양권 시장입니다. 자, 주택의 분양권 시장은 굉장히 큽니다. 예전에는 조정대상 지역이기 전에 됐었던 거는 언제든지 분양권을 사고 팔수가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좀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간단히 내용을 살펴보면 분양권 전매 시 양도소득세 강화. 자, 기존에는 1년 안에 파셨으면 양도소득세 합쳐서 양도소득세와 지방세 합쳐서 44%를 내셨고 2년이 지나면 6%에서 42%를 내셨을 겁니다. 네, 하지만 조정대상 지역이 됨과 동시에 분양권 전매 대부분은 양도소득세 50% 그리고 지방세 10% 해서 55%의 아마 양도소득세가 낼 겁니다. 자, 4번 LTV DTI 규제 비용 적용. 자, 9억 이하부는 LTV 50%, 9억 초과부는 LTV 30%의 적용을 받습니다.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예전과 같이 해줘야 되는데 잘 그거를 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LH에서는 아직까지 무주택자는 60%까지 되니까 자, 은행 가셔서 상담을 충분히 해보셔야 합니다. 자, 다섯 번째, 청약제도의 변경. 자, 1순위자와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바뀝니다. 자, 거주 요건이 생기고 그리고 청약 가입 기간이 생깁니다. 저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거주 기간 2년, 가입 기간 2년입니다. 변경이 됐고요. 여기 조정대상 지역에는 한번 모델하우스 가셨을 때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모델하우스에서 전부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재당첨 제한이 생깁니다. 저도 물론 청주시에 있을 때 세종시로 넘어왔을 때 재당첨 기간에 제한을 받아서 이제까지 청약을 넣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어떤 분은 불리할 수도 있고 뭐 어떤 분은 그런 거에 다 돼서 내가 당첨 확률이 높을 수도 있고 자, 복불복입니다. 자, 여섯 번째, 중도금 대출. 자, 중도금 대출이 보증 건수가 한 건수가 있으면 그 다음부터 중도금 대출이 안 됩니다. 요것도 진짜 체크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일곱 번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그냥 보유 2년만 했어야 되는데 이제 거주도 2년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 같은 경우에는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요 비과세는 굉장히 큰 요건이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해보시면 되고요. 자, 여덟 번째, 일시적인 2가구 비과세 요건이 있습니다. 자, 일시적인 2가구 비과세는 굉장히 비과세 굉장히 큰 혜택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대체주택을 사고서 3년 안에만 팔으면 됐었는데 이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 집을 1년 내에 팔아야 되는 뭐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잘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자, 종부세 추가과세. 자, 2주택 이상 됐을 경우 종부세가 0.1%에서 0.5%까지 추가적으로 과세를 합니다. 요것도 절세 방법이기 때문에 잘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대책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제가 세종시에 오면서 조정대상 지역이었을 때랑 투기과열 지역이었을 때랑 모든 걸 다 겪어봤습니다. 청주는 이번에 조정대상 지역에 되면서 자, 부동산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저 처음에 왔을 때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걸 눈으로 다 봐왔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먼저 조정대상 지정 후 외지인의 투자 세력의 변화. 자, 더 이상 외지인이 오기가 힘든 요건으로 그 지역이 됐습니다. 네, 뭐 대출이 힘들어지고 뭐 갭 투자가 어려워지고 뭐 이런 가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외지인의 투자 세력이 좀 청주시 쪽에 덜 흘러 들어올 겁니다. 두 번째, 실소유자의 타격. 기존에 내가 주택을 2주택자나 3주택자들 가지고 계셨던 분들, 뭐 특별히 내가 투기하지 않아도
주택을 뭐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 뭐 투자로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분들, 이분들한테는 타격이 있는 겁니다. 그분들도 다 실수요자이기 때문에. 네. 세 번째, 분양권 시장의 타격.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주택 시장에는 뭐 기존 주택이 있을 수도 있고 분양권 시장이 있을 수도 있는데, 분양권 시장에 적은 금액으로 많은 수익을 볼 수 있는 시장입니다. 사실 거기에 뭐 일반인들도 사실 거기에 투자도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뭐 프리미엄도 많이 일어나고, 이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게 이제 여기 분양권 시장인데, 분양권 시장에 이제 진입하기도 어렵고, 더 이상 뭐 양도소득세나 이런 부분 때문에 뭐 투자 수익도 예전처럼 같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 조정 대상 지역 지정 후에 나오는 분양물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하고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예전만큼 재미가 없을 수 있을 확률이 훨씬 더 큽니다. 자, 그리고 자, 투자의 변화입니다. 자, 사실 조정 대상이 지역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시장이 침체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시장이 뭐 보합세나 약간의 하락세로는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어차피 투기가 아닌 이상 투자일 경우 뭐 빨리 팔고 빨리 빨리 치고 빠지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양도소득세나 이런 게 강화됐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어차피 청주 지역이 발전 호재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 호재를 보시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 부동산 투자 방향의 전환. 자, 지금까지는 뭐 갭 투자를 하시거나 뭐 다른 뭐 분양권 투자를 하시거나 뭐 그랬을 경우에는 투자가 단기적으로 일어날 수는 있지만 이제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됐기 때문에 네,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의 방향을 전환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경기의 전반적인 방향이 전환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 사태 때문에 네, 지금 사실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나 화폐 가치가 떨어짐으로써 지금 시장에 화폐가 돌고 있습니다. 다른 뭐 주식이나 뭐 채권이나 이런 쪽으로 이 투자 갔었던 게 결국에는 부동산으로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이 그런 투자 상품보다는 훨씬적으로 안정적인 투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동산 쪽으로 몰릴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넓게 보셔야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됐을 경우 저도 처음에 뭐 단기간으로 오르고 있다가 조정 대상 지역이 되자마자 굉장히 소폭으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제 장기화되면 이제 그 시장에 젖어서 결국에는 그 흐름으로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보합세를 유지했다가 다시 외지인이 들어올 수도 있고, 청주 같은 경우에는 방사관 가속기라는 대형 호재도 있고, 네, 결국적으로 넓게 장기적으로 보시면 성투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느낀 점과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을 때 그 다음의 변화, 제가 세종시에 와서 조정 대상 지역이 되고 나고 투기가요 지역화 되고 나서의 변화를 봤고요. 저는 청주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주 지역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떤 지역이든 전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청주 지역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계속 꾸준히 봐왔고요. 네, 청주 지역은 뭐 앞으로의 그런 호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부동산을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말이 많았는데요. 자, 좀 이걸 보시면서 정말 내가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저 굉장히 이제 유튜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좋아요, 구독 한 번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청주시는 제가 계속적으로 유튜브를 계속 컨텐츠를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구독하시면 뭐 좋은 정보 제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은 파트너TV의 임소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